3월 3일 똑딱이 주식입니다. 많은 변수하에 또다시 증시의 변동성이 찾아왔죠. 하방 변동성이 또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마음이 좀 무거운데요.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는 처한 상황이 다르다고 했죠. 미국 증시는 크게 올랐었는데 그 배경이 경기 성장과 빅테크의 성장성이죠. 그래서 미국 증시는 다른 이유로 빠질 때는 일시적인 조정에 불과하지만 경기 둔화, 빅테크의 성장성 둔화 이런 이슈로 빠질 때는 민감할 수밖에 없고요. 증시도 거기에 따라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죠. 한국 증시는 호재가 없이 관악폭으로 반등했다가 미국 급락의 영향으로 금요일에 폭탄을 맞았는데요. 다시 관악폭 영역에 가서 방어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바로 이 부분을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향후 살펴볼 수 있는 증시 관련 변수들 몇 가지를 우리가 오늘 체크해 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미국과 우크라이나 광물 협정 무산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 여러분도 다들 이 영상을 보셨겠지만요.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광물 협정을 위해서 백악관에 모였다가 결국 싸우고 헤어졌어요. 자,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점령지를 러시아의 땅으로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고, 또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중단시키면서 이를 당근으로 러시아의 종전 협상을 이렇게 유도하고요. 또 우크라이나 내에서 광물 720조 원을 얻음으로써 전쟁 지원 비용 이상을 해소하려고 하는 이런 의도를 갖고 있었죠. 근데 이제 젤렌스키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우리는 공격을 당한 그러한 입장인데, 희생자의 입장인데 왜 우리나라 땅을 러시아에 넘겨줘야 되는지, 그리고 또 트럼프의 친러시아, 친푸틴 행보적인 측면에 대해서 어떤 불만,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게 충돌돼 가지고 결국 이 협정이 무산됐는데, 그러면서 지금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미국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럽 국가 또 연대감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노력도 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트럼프가 우긴다면 우크라이나로서는 대안은 별로 없어요, 사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아무리 유럽이 지원을 한다고 해도 미국 지원 없이는 길게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을 갖고 미국과 우크라이나 재협상과 재협정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거예요. 다만 그렇더라도 이번 사건을 통해서 잠재적인 갈등이 어느 정도 숨어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종전과 우크라이나 재건으로 가는 이 과정이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은 암시를 하고 있죠. 그렇더라도 어쨌든 미국과 우크라이나 다시 만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종전은 미국의 입장에서도 물가 하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또 될 수도 있겠죠. 물론 다른 에너지 관련 미국이 애초에 갖고 있었던 이런 또 뒷 배경도 있지만 말이죠. 그 다음에 3월 31일에 공매도 재개 부분이 있어요. 과거에 공매도가 재개될 경우에 고 PBR 쪽에 좀 매물이 많았던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지금 얘기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고 PBR, 그러니까 실적이나 가치보다는 성장성을 무기로 해서 주가가 크게 올랐던 종목들이죠. 이런 종목들이 3월에 차익 매물이 다소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실적이 괜찮거나 저 PBR 관련 이런 종목들이 3월에 선방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은 결국 이 3월 31일에 공매도 재개 때문일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감안을 해봐야 되고요. 또 트럼프 관세와 미국 경기적인 부분입니다. 트럼프가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하고 나서 2월 4일에 부과하겠다라고 했다가 1개월 유예시켰죠. 그랬다가 다시 4월 2일부터 부과하겠다라고 했다 또 하루 만에 3월 4일에 부과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냥 엿장수 맘대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관세 관련해서 이 불확실성, 이런 부분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트럼프의 글로벌 관세가 결국 미국의 물가 인상을 부추겨서 미국 경기 둔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시각들이 있는 거죠.
이게 뭐 증시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거고, 물론 미국 경기는 그렇게 쉽게 꺾이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이제 경기 호황으로 많이 증시가 올라갔던 만큼, 경기 둔화 이슈를 가지고, 이 증시 조정 구간을 또 유도하는, 이러한 부분도, 계속 또 빈번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부분 때문에 한국에 대한 이제 관세, 향후에 이제 한국에도 또 이제 관세, 이게 이제 경계 심리로 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뭐 자동차나 반도체, 의약품 이런 쪽, 뭐 제가 볼 때는 3월 후반부터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가시화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미 한국 증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반영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고 가시화가 되고 나야 한국 증시가 다시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3월에는 이런 부분이 좀 수시로 좀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 양해와 관련된 부분인데, 3월 4, 5일 이번 주에 이제 중국 양해가 열립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중국의 경기 부양책의 강도를 이제 주목을 하는데, 뭐 한알령 해제 관련된 부분 이런 것도 있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 볼 부분이 뭐냐면은, 물론 뭐 전통적인 뭐 화장품이니 뭐 엔터니 이런 중국 관련주들 이런 동향도 중요하겠지만, 중국이 이번 양해에서 AI나 로봇 등과 같은 첨단 산업에 대한 육성 방안이 어느 정도 강도로 제시가 되느냐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미국의 이제 단기적으로 최근에 이제 조금 둔화되는 빅테크의 어떤 성장성 섹터에 대한 다시 자극을 줄 수 있는지, 바로 이와 관련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중국이 이쪽을 세게 육성한다면 미국 쪽도 이 AI나 로봇 이런 빅테크 쪽이 둔화되다가 또 다시 또 이렇게 정신을 바짝 차리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국 양해에서는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기술적인 부분을 보면은 오늘 밤에 이제 자 보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나스닥 지수인데, 단기적으로는 일단 패턴이 훼손됐어요. 그죠?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하방 압력이 강할수록, 그러니까 하방으로 떨어진 강도가 강할수록 대반등을 줄 때 위에서의 저항 강도, 매물 저항의 강도도 강합니다. 근데 이게 세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가도 어느 선에선 또 다시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부딪힐 수밖에 없다. 다만 이제 당장 내일장을 위해서는 우리가 금요일에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대반등을 했잖아요. 대반등을 한 상태에서 보면은 요 5일 이동 평균선입니다. 5일 이동 평균선.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오늘까지 해서 5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서 마감된다 이러면은 한국 증시도 대반등 시도를 하더라도 그 폭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5일 이평선 위로 일단은 오늘까지 해서 마감을 시켜놔야만 어느 정도 이 구간에서 좀 회복을 좀 시도하는 개념이 되니까, 이렇게 되어야 화요일장에서 한국 증시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대반등을 만드는 그런 흐름이 안정적으로 가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나스닥과 반도체 지수가 5일 이평선 위로 마감되느냐 아래로 마감되느냐 이걸 좀 살펴봐야 되겠고요. 한국 지수로 들어와서 보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금요일에 만든 요 하락갭은 언젠가는 다시 대반등을 해서 메워주는 그런 성격을 좀 갖고 있다라는 부분은 좀 그래도 그나마 좀 희망적인 부분이 될 수 있는 거고, 20일 이평선 아래로 이렇게 쭉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낙폭이 크게 나왔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한국 증시가 어느 선에서 미국 증시와의 디커플링을 다시 만들 수 있겠는가, 즉 어느 선에서, 한국은 어차피 많이 올라서 빠지는 게 아니고 관악폭에서 회복 시도하다 빠진 거니까 다시 관악폭 영역에 들어오면 또 방어가 될 거 아니에요. 그 방어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540포인트를 예를 들어서 빠르게 회복을 해서 지지로 전환한다 하면 요쯤일 수도 있겠지만, 2540 하향에서 움직일 경우에는 2500포인트 전후 이쪽까지 또 염두를 해서 봐야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2500 전후, 그 다음에 2540 전후, 요거를 기점으로 이번 주 어디에서 지지력을 만들 수 있는지 이걸 확인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주식장인과 멤버십의 경우는 2월 20일 주가 지수가 눌림을 시작한 이후에 공식적인 매매에서는 현금 비중을 계속 늘려왔죠. 매수를 계속 보류해 왔고요. 그러다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가서야 한 종목만 위로 매도했던 거 재분할 매수, 하락을 이용해서 재분할 매수하자라는 제시만 했고요. 나머지 이후에는 여전히 확인해서 대응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왔는데, 지금 이렇게 하방 변동성이 강하게 나타날 경우에는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매매에 있어서 좀 지지 안정을 먼저 확인하면서 매매로 대응하는 게 유리할 거예요. 이런 부분 좀 염두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3월 매매 성투하시기 바랍니다.